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성층권에 존재하면서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게 바로 오존층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존층 파괴가 심각하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지난 1월이죠. 유엔이 훼손된 오존층이 느리지만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오존층은 2040년까지 1980년대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요. 이런 큰 변화는 1989년 세계 각국이 합의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100여 가지 물질을 규제하면서 이후 얇아진 오존층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죠. 현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어렵지만 꼭 해내야만 하는 과제인데요. 인류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유일한 회복인 오존층 회복은 우리에게 희망을 건네줬습니다. 노력한다면 지구는 반드시 응답하는 걸요.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의 실천이 지구의 응답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날, 여러분과 64번째 산책 함께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그랜드 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누군가는 교통이, 누군가는 입지가 중요하다 말한다. 롯데캐슬 인피니엘에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에서 만나는 남구개발의 중심. 무한한 프리미엄을 누려라. 롯데캐슬 인피니엘. 문의 1566-6606 롯데건설. 토요일 산책, 오늘도 이 길 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요즘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유행입니다. 우리말로는 줍기와 조깅을 합쳐서 줍깅이라고도 하는데요. 걷는 운동, 뛰는 운동이 가장 쉽듯이 이 줍깅은 가장 손쉬운 환경 운동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지구를 어떻게 살려? 비관적으로 포기하기보다 나라도 나부터 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기를 선택한 사람들. 오늘은 줍깅을 통해 거리를 또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 64번째 산책. 지구를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 이채원 부산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의 부산 지부장 이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이퍼스, 이게 지구를 닦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와이퍼스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 단체일까요? 네, 와이퍼스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환경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또 함께 쓰레기도 주우며 보다 나은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면서 실천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와이퍼스의 부산 지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부산 지부는 몇 명 정도가 지금 소속돼 있을까요? 네, 저희 부산 지부에는 현재 120명 정도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120명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근데 전국에는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세요? 전국에는 와이퍼스에만 네. 600-700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이랑 부산이랑 세종지부도 생겼고 네. 요즘 순천지부, 광주지부 등 다양하게 지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를 해 있네요. 예, 저희 부산지부가 첫 번째 지방 지부입니다. 아, 네. 네, 영광입니다, 정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쓰레기를 줍고 또 단체에서도 따로 날을 잡아서 줍깅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또 정기 모임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깅을 하기도 하는데요. 혼자 할 때랑 함께 할 때 둘 다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혼자 하면 네. 잡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을 정리하게 되고 네. 또 같이 하면 또 혼자 할 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아, 그쵸. 격려하면서 음. 좀 사회적으로 음. 요즘 소외되는 게 교류도 이슈긴 할 수 한데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잡생각이 사라지는 그런 매력이 있고 네.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감이 가요. 그러면 부산에서 주로 어디서 언제 줍깅을 하시는 걸까요? 주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하고 있고요. 네. 점포 카페거리, 광안리, 해운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장소에서도 줍깅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부산의 쓰레기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오, 쓰레기 지도요? 네. 그게 어떤 걸까요? 부산에 지금 플로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디서 쓰레기를 줘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곳들을 쓰레기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줍깅을 함께 하세요? 적게는 3, 4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도 부산에서 진행을 해봤고요. 80명이요? 예, 이거는 이제 사기업이나 또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네. 저희가 함께 주최하면서 음.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제 역량이 과연 80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아우, 겸손하십니다. 예. 네, 그러면 서너 명이서 할 때랑 80명이서 할 때랑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각자만의 조금 매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서너 명이서 할 때는 아무래도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네. 좀 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네. 또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때는 그만큼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서 네. 또 그건 그거대로 장점이 되기도 홍보 해요. 효과가 네, 있겠네요, 그것도 확실히. 있고 더 많은 쓰레기를 줄 수 있는 것도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점포, 카페거리, 광안리, 해운대 등등에서 줍깅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한 번 하면 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와요? 1인당 1, 2kg 정도는 줍는 것 같아요. 1, 2kg요? 네, 생각보다 버려진 쓰레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한 그러네요. 시간도 안 걸려서 1, 2kg 줍는 것 같습니다. 한 명당 1에서 2kg을 네. 줍는다. 그러면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뭐 집게 같은 것도 같이 들고 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채원 부산 지부장님은 언제부터 줍깅을 시작을 한 걸까요? 제가 줍깅을 시작한 건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반. 네. 오. 엄청 오래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돌아보니 좀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오래됐는데요. 앞으로 못해도 네. 30년은 더 해보고 싶다는 오. 욕심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줍깅을 시작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친한 동생 중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그 동생이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 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싶다고 네. 함께 줍깅을 해볼 수 있냐 물었고 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흔쾌히 해보겠다 해서 그게 오. 계기가 돼서 지금은 저의 소소한 취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그렇군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이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 동생도 ENFJ입니다. 아, 역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십니다. 예리하셔서. 네, 저는 MBTI를 믿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인터뷰 부탁드렸을 때 근무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보통 환경단체라고 하면 그 환경단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채원님도 본업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저는 환경단체에서 근무하진 않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무원입니다. 오, 멋있어요. 네. 저는 본업은 네. 영무원이고 네. 쉬는 날 취미생활로 환경 정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환경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틈틈이 관련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공부까지 계속 꾸준히 하시는 많이 부족해서 아우, 네. 겸손하십니다. 역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지부장이 돼서 앞장서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네네네. 것 같은데 그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은 인권운동가가 꿈이었고 조금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네. 다큐멘터리를 종종 찾아보거나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환경 문제는 제가 노력한 만큼 깨끗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네. 환경을 위한다는 게 결국 나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하는 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게 그렇죠. 정말 흔치 않잖아요. 하지만 맞습니다. 환경은 그렇다. 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행복해지는 길이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줍기행을 하다 보면 그만큼 쓰레기를 많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좀 생각나는 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때요? 아무래도 저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당연히 버리면 안 되는 걸 다시 주울 뿐인데 대단하다고 할 때마다 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안리나 해운대 등 정말 예쁜 바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바다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금방 더러워지면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좀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정말 부산을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버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를 버리곤 하죠. 네. 그렇죠. 그럼 줍기행을 2년 반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나 뭐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화가 많이 났던 순간인데 저희 이제 광안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옷을 명품으로 도배한 어떤 어머님께서 아이를 데려오시더니 우리 아이 숙제인데 사진 하나만 찍게 집게랑 쓰레기 봉투 좀 빌려달라 하시고는 와.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제 일원이 빌려줘서 사진을 찍고 가셨는데 네.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라도 주워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또 정말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에 환경 관련해서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어린 친구 하나가 선생님 뒤에 숨어 있더니 쭈뼛쭈뼛 하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저를 꼭 안고는 선생님 감사해요 하는데 귀여워. 아 내가 이래서 쓰레기를 주웠구나 하는 그 순간이 저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힐링이 되신 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그러면 줍기행을 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뭐 변화를 겪거나 좀 달라진 점은 있었을까요? 혹시 제가 잠시 자랑을 네네네. 잠시가 아니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안 된다고 하셔도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지난 10월에 부산시에서 열리는 열심히 사는 이제 부산 갓생 사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갓생림픽이라는 공모전에 도전하게 됐었어요. 갓생 림픽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림픽이랑 갓생을 합친 말인가요? 합친 말인데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제 부산 시민들을 찾아보자는 목적이었는데 네. 제가 환경운동하는 영무원으로 이제 그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로 금메달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그리고 또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했고요. 조금 멋진 선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이었을 뿐인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인생이 예상 밖으로 재밌게 흘러간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영무원으로서의 업무가 더 재밌으세요? 아니면 줍기행이 더 재밌으세요? 일은 일이고 취미는 취미인데 네. 저는 둘 다 각자의 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한국철도공사에서도 그 탄소 배출을 절감시키거나 네. 또 관련해서 정책들이라고 해야 되나? 관련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줍기행이 이제 활동량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운동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해당 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집에 누워있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걷거나 뛰다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칼로리 소모도 되고요. 또 저는 신체적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코로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든 요즘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조금 자존감을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뭉쳐서 같은 일을 하는 거 그것만큼 또 의미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채원님 주변 분들은 채원님이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저는 사실 왼손이 한 일은 오른손, 오른발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이라 네. 네, 주변에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오늘 네.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더 알게 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떤 반응이에요,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오, 네. 저희 엄마도 봉사활동을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대단하세요. 원래는 네. 저희 어머니는 조금 집 고쳐주는 봉사 이런 걸 하시다가 이번에 네. 또 그 적십자 단체에서 플로깅을 음. 줍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 가까운 곳부터 네. 영향을 조금씩 끼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선한 네. 영향력을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맞- 그럼 혹시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실제로 한 지인도 있을까요? 네, 저희 지금 기억에는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생각나는데요. 동창들. 네,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실 연락을 10여 년 정도 못하고 지냈었는데 그쵸, 안 하게 되죠. 네, 줍깅을 계기로 다시 만나서 우와.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친구들이 친해져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저 빼고 많이 놀더라고요. 연결고리가 됐네요. 네, 그렇고 또 그러면서 연애하는 친구들도 그 사이에서 생겼고. 역시 사랑은 어디서나 쌓구나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저 줍깅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네요. 네. 뭐 신체적, 정신적, 그렇죠. 인간관계 다. 사회 문제 해결에도 네.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줍깅, 뭐 플로깅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줍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늘어났나요? 네, 감사하게도 요즘은 미디어에서나 또 언론에서 줍깅이나 친환경 활동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고 계세요. 네. 또 기업에서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에 포커싱을 많이 두고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 사이에서도 예전보다는 생소하지 않게 조금 쉽게 줍깅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확실히 미디어에서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업들도 ESG에 맞게 또 발맞춰서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줍깅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근데 환경을 위해서는 또 줍깅보다 그냥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죠. 저희 쓰레기를 줍기 이전에 낭비되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줍깅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기업이나 정부가 더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근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줍깅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목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네. 일인 것 같아요. 역할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거를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밖에도 환경을 위한 활동을 또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사실 엄청 대단한 일을 실천하기보다는 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텀블러. 네. 예. 장바구니도 가지고 다니고 장바구니. 네. 오. 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네. 또 이제 오래된 이메일도 그게 탄소 배출에 안 좋거든요. 이메일이요? 네, 이메일함에 네. 이제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네. 계속 데이터 네, 저장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래서 또 오래된 네. 이메일은 지우거나 할 수 있는 몰랐어요. 일부터 오. 실천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네. 개인이 실천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담배꽁초를 예를 들면 담배꽁초 안에 플라스틱 필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친환경 필터로 대체해달라는 캠페인이나 혹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음식을 테이크아웃을 좀 줄여달라는 등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저도 텀블러를 항상 예쁜 거를 사요. 네. 정말 실천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렵죠. 이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거 때문에 자꾸 또 일회용 컵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오늘. 저도 한 번씩 네. 안 들고 갔을 때는 네. 하면서도 괜히 찝찝함이 또 이게 해가지고 찔리는 마음이 네. 있죠. 그쵸. 하지만 평소에 정말 텀블러도 쓰시고 장바구니도 쓰시고 일회용품 최대한 안 쓰려고 하시고 네. 이렇게 기본적인 거 평소 생활 습관부터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혹시 그 채원님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정말 많겠지만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뭐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다행히도. 다행입니다. 네. 네, 사실 유난이다, 유별이다. 저희 가족들도 저한테 그런 말을 조금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유난을 좀 떨어줘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좌우명 중에 하나가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라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든 해보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네. 다행히 저는 상처를 받지 않지만 네. 분명 저랑 비슷한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가족분들이 뭐 유난이다, 유별이다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사실 다 애정이 담겨서 맞아요.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정말 유난을 좀 떨어줘야 세상이 바뀐다. 네. 누군가 움직여야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을 또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근데 요즘 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지구 온난화 문제,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근데 그래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가끔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뎌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과학적으로도 99.9% 지금의 기후 위기는 인간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예전에는 이게 인간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99.9%의 확률로 인간이 잘못한 거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과학계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지금 기후위기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고 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지 우리 말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아이를 낳을 그쵸. 거고 미래 세대. 네,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것까지 뺏어서 살고 가진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9%라고 하니까 정말 또 네. 충격적이게 다가오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인간이 자초한 것이다. 네. 또 반대로 이 심각성을 알다 보니까 네. 내가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쓰레기를 줍고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제가 방금 주운 곳인데 얼음이 가득 든 일회용 컵 있잖아요. 방금 버리고 갔어요. 네. 그럴 때는 내가 네. 무엇을 한 거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네. 또 제가 오늘 하루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지구가 특별히 깨끗해질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특히 줍는 사람은 저 하나인데 버리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많기 네.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계속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환경 문제가 이만큼 심각해졌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버리기를 망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그래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느낀 적이 있는 게 네.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그래도 잘 하는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막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쓰레기통이 하나고 그렇죠. 네, 분리수거 없이 그냥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지구가 깨끗해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저도.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분리수거를 전 세계적으로 2위로 잘해요. 1위가 독일이고 와, 우리나라가 두 번째. 정말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재활용이 실제로 되느냐를 따졌을 그쵸. 때는 예. 우리나라 그 재활용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 그래요? 사실 개개인은 너무도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개선되면 돼야겠네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2위였다니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줍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줍깅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우선 혼자 줍깅을 하시려면 필요한 건 집에 모여져 있는 아마 비닐봉지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네. 그 비닐봉지랑 집게, 쇠로 된 집게 2개만 있으면 되고요. 정말 네. 가성비 좋은 저는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나가서 그냥 집 근처 조금씩 주워 보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이게 부담스럽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 네. 카톡방이나 지금 저희 단체 말고도 부산에 많은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플로깅 혹은 줍깅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환경도 지키는 네. 가성비 좋은 취미 활동이 바로 줍깅이고 네. 혼자서 그냥 비닐봉지랑 쇠로 된 집게를 들고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플로깅, 줍깅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네, 환경 단체와 함께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호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교류도 하고 네, 사람들과 맞습니다. 네. 그럼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될 네.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이채원님한테 줍깅이란 뭔가요? 줍깅이란 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줍깅은 네. 쓰레기를 줍다 보니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끔 위로도 받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라디오 녹음도 하게 되고 또 운동도 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는 방법을 조금씩 더 찾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다 보니 네. 주변을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연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되는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취미 활동이 바로 줍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함께 얘기하면서 줍깅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채원님의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산책길에 만난 사람. 지금까지 지구를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 이채원 부산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런 습관들이 모이면 세상이 또 지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오늘이 지구를 위한 길,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산책할래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저는 65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